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우리 황인학 박사님을 모시고 국민이 알아야 될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 박사님 잘 계셨습니까? 예, 요즘 뭐 날씨가 많이 춥죠? 예, 뭐 겨울도 없습니다. 겨울은 겨울다워야 되지만 그 겨울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 말씀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이제 클린턴이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 아시는데 정말 경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이 점에 관해서는 늘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물론 이제 경제학 강의실에서는 뭐 얘기가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뭐 듣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 황 박사님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저 경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지려면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수를 활성화해서 해외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일은 경제 안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은 더 획기적인 방안,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먼저 토론의 규칙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수를 민간 소비 또는 가계 소비로 국한하고 그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좀 거칠어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이 규칙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가설들 이런 것들을 좀 거침없이 이야기해보자는 뭐 그런 취지죠. 그렇죠. 최근에 그 어떤 뭐 이야기하면 잘 아는 회사인데 최근에 세워진 회사들이죠. 그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인데 거기는 사원인 가서 봤더니만 사원 중에 11가지가 있는 하나가 잡담은 경쟁력의 원천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때는 잡담 금지인데 잡담 금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잡담을 해야지 아이디어도 살고 서로 신뢰도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뭐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제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아이디어 뭐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아이디어는 이제 뭐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뭐 제 나름대로 이야기한다면 뭐 원인 똑같습니다. 물가를 안정시켜서 돈 쓸 맛을 나게 하는 것. 물가를 안정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쟁을 촉진해야 되거든요.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해야 되는 것. 뭐 지난번에 뭐 단통법, 뭐 도서정가제 얘기 나왔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대규모 그런 이마트 같은 왜 이런 얘기 듣는지 모르지만 대규모 점포들 이렇게 영업 제한 시간 사실 경쟁이 안 됐거든요. 온라인 기반 업체들은 새벽 배송도 되고 밤새 배송이 되는데 오프라인 기반 대규모 마트는 10시부터 6시까지 장사하면 안 돼요. 주말엔 쉬고. 주말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경쟁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 할수록 사업자는 힘들겠지만 소비자들은 편하고 값싸게 하는 거니까 경쟁이 풀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좀 더 과격한 아이디어라면 좀 대표님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 생계 적합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생계형 적합업종. 이 중소기업 사업자들만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것도 좀 푸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단기적으로 푸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도 좀 더 획기적으로.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에 이제 대기업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생계형 적합법적으로 묶여가지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되게 많았던 사안이었거든요. 소비자 관점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를 풀면 되는데 거긴 또 이해관계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은 그냥 거친 아이디어 하나가 됐어요. 물가 안정을 진짜 원한다면은 사업자 간의 경쟁을 해라. 예. 중소기업 잘하는 분야는 있지만 중소기업한테만 딱 그 맞는 중소기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부담금을 폐지하는데요. 가격을 좀 낮추려면은 혹시 자동차 사실 때 국공채 매입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예. 그거 왜 그러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와 달라가지고 채권 시장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 지자체든 정부든지 자기네들이 그 저기 그 시장에서 먹히는 채권을 팔려면 거기다 팔면 되는 거지. 왜 자동차 사는데 거기에 강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알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또 팔아버리죠. 우리가. 거기서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몇십만 원 손대는 거예요. 예. 4, 50만 원 손해보게 손해보고. 손대보고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숨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 예. 굉장히 70년대에서 사고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 전화 살 때도 70년대 전화할 때도 국공채 강제 매입하던 예. 그런 것도 자동차에 남아있는 과거의 유습들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럼 물가 안정을 생각한다면은 좀 그 수입도 소비자 입장에서 좀 어떤 것좀 뭐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수급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가격이 앙등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축산물도 그렇고 뭐 과일 가격도 많죠. 그렇고 그런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할당 관세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아니면 그 정부보다도 개인 사업자들이 싼 데는 더 잘 찾거든요. 예. 싼 데 더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도 좀 자유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저 해외 직구를 해버리니까요. 국공채 구입 강제는 뭐 재검토하면 뭐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생계형 적합 업종을 찬반이 뭐 이걸 얘기하게 되면 찬반이 이제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네, 그러면 뭐 가처분 소득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게 지금 이 거친 아이디어를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저는 이 국민의 자산 가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근데 주식 자산은 또 너무 낮아요. 예,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예.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주식 투자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작년에 보면 1,400만 명이 투자자가 있다는데 그럼 전 국민이 주식 자산가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좀 배당 성향을 좀 높여라. 기업들이 번 순이익 중에 배당을 할 수 있는 게 배당을 하는 것을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 몇 퍼센트 하느냐.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26%, 7% 다른 나라보다 낮아요. 26%. 예. 예. 100원을 순이익 세금 내고 돈 벌어 가지고 이익 난 것 중에 세금 내고 순이익이 100원이면은 그 중에 26원 정도를 주주들한테 배당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자산, 주주 가치를 높여서 국민들 좀 지갑을 두툼해주게 하는 효과 이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거친 아이디어 두 번째입니다. 증여세를 좀 대폭 내려라. 공감합니다. 아니요, 이제 상속세 얘기하기 전에 예. 뭐 요즘 주식시장에서도 상속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 오너들이 자기네들이 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지난번 삼성처럼 그때를 생각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가지고 상속세를 폐지하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 부분도 뭐 거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만 증여세 얘기는 뭐냐면은 증여세나 상속세나 똑같이 최고세율이 50%인데 사실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은 돈을 쓸 때가 있는데 소득이 적어가지고 못 쓰잖아요. 예. 보릿고개 넘어가는 거고 노인네들은 그동안 모은 저축이 있으니까
돈은 있는데 또 뭐 나이 드셔가지고 쓸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윗세대가 아랫세대한테 좀 주면은 좀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소비 성향이 높으니까 좀 더 많이 쓰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런 경제 공동체 내에서 가족 경제 공동체 내에서 제3자가 아니라 경제 공동체 내에서 증여할 때는 좀 대폭 내려라. 폐지해두면 더 좋고요. 또 증여세 얼마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혁신적이네요, 정말. 아니, 거친 아이디어입니다. 예.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고 또 세 번째로 좀 더 들어보면 이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복지 문제도 있는데 요즘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도 없어져가지고 기본소득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 국민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뭐 매달 얼마씩 지급한다. 그 대신에 뭐 수천 가지 뭐 좀 과장됐습니다만 수십 가지로 그 분할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딱 하나로 그냥 기초소득제 해가지고 스웨덴에서 테스트했는데 좀 그와 다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안심소득제라고 해가지고 뭐 서울시에서 그 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분을 좀 줄이고 그런 부작용을 줄이면서 이런 고령층 또는 저소득층의 복지 문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예의주시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좀 줄여줘서 현재의 소비를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거친 아이디어지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정말 거치네요. 과거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기본소득제 얘기를 한 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때 많은 반론이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니까 거친 토론이니까 안심소득제는 이제 아마 그 오세훈 시장이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 지금 앞에 시범 이제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기성 교수인가요? 이분이 예. 박기성, 예. 박기성 교수님. 예, 이분이 이제 처음 시작했다는데 또 이제 기본소득을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이걸 이제 안심소득제를 갖고 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논란을 넘어서 시작되는 거니까 예. 그 자체가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거침없이 자유롭게 내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만큼 내수 기반의 확충은 민생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 보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추세에서 경제 안보에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시느라고 황인학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